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잠시 그쳤던 비가 오후 들어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구를 하기도 전에 내일까지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시민들 걱정이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천홍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북구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이곳 집안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긴급 복구를 마친 상태지만 집안이 약해진 데다가 바로 옆에 주택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잠시 그쳤던 비는 오후 4시쯤부터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와 하천 진출입로, 하천 주차장과 부등산 탐방로 등 위험지역 473곳을 통제했습니다. 시민 대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경로당, 문화센터 등으로 광주 시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직 복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대피 인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어제 저녁 광주 북구 석곡동에서는 논에 물을 빼러 간 70대 남성이 실종됐고 80대 남성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다는 실종 의심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15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이렇듯 광주에서는 어제 하루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불과 10여 분 만에 물이 갑자기 불어났는데요. 삽시간에 도로를 넘어 가게와 주택 내부까지 물이 밀려들어와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대학교 앞 도로변 CCTV입니다. 도로 한편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하더니 곧 도로 절반이 황토핀 물로 뒤덮여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분 만에 차량 앞바퀴가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근처 상가 CCTV에서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 30분쯤 상가 옆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한 상인이 급하게 문틈을 모래주머니로 막아봅니다. 하지만 단 10분 만에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더는 손쓸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찍은 영상에는 공포스러운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천 옆으로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인데 마치 쓰나미가 들이닥친 듯한 모습입니다. 좁은 길 사이로 거센 물살이 몰아치고 잡동사니들이 둥둥 떠내려갑니다. 막 밀려가요, 사람이. 예, 그래서 죽겠구나 이런 거 막 잡고 왔어요. 그리고 안 되겠으니까 이것이 떠날려오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추부 타듯이 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옥상으로 대피했었어요, 5명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상가의 유리벽은 이렇게 산산조각 난 채 깨져버렸습니다. 갑작스레 차오른 물에 한 70대 식당 주인은 2시간가량 고립됐다가 세탁실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제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우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2층으로 창 넘어가서 가서 저 밧줄 타고 조카하고 나는 저쪽으로 들어오고.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전 가구가 모두 물에 젖었고 상가들은 멀쩡한 물건이 거의 없어 생업을 한동안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 소식이 예고되면서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에서도 주택과 농경지, 축사 침수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나 영산관과 동북댐 인근의 주민들은 마을이 잠길 수 있다는 걱정에 밤을 꼬박 새워야 했는데요. 김영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7개의 마을이 밀집해 있는 나주 영산강 하류 일대입니다. 하루 동안 370mm가 넘는 내린비로 주택가, 논밭, 비닐하우스 등 마을 곳곳이 잠겼습니다. 이 물도 순식간에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선서의 방법이 없어요. 뭘 지금 기계를 좀 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빼고 기계도 다 차버리고 물에 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하죠. 새벽 시간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여든의 양송수 할머니는 집에 고립됐다가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부사고 혼났어. 그래갖고 이장에 왔더라고. 이장에
밀급차로 불렀는지 못 온다고 이제 나못 갔다고. 약을 못 챙겼다는 양할머니의 말에 이장님은 다시 물속을 가르며 할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급히 나오느라고 할머니가 약을 못 가지고 나와서 지금 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축사에서는 송아지들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밤 동안 고립됐다가 날이 밝자 물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온 가족이 출동해 놀란 송아지를 어르고 달랩니다. 축사 우회로 이제 튀어나온 거지, 밥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아휴, 동동 그렇죠. 다른 농가들도 저희 같은 형편에 똑같겠죠. 그러면. 농가밭이 물에 잠겼지만 범람 위기에 놓인 영산강 수위로 인해 수문을 열어 물을 빼낼 수도 없습니다. 수문을 열었다가 자칫 온 마을이 잠길 수도 있는 상황. 수문을 일단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닫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중간중간에 확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산강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주민들은 나주시와 농어촌 공사가 배수 펌프 시설을 제때 설치하지 않은 것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강물이 넘치면은 수문을 열으면 물이 역류가 돼요. 그거를 빨아서 올리는 펌프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민원만 들어가고 그 다음 이후로는 뭔가 움직임이 없었죠.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군 동복댐 인근 주민들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극한 호우에 동복댐이 원류하면서 댐 하류에 있는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도로 철벅철벅 와갖고 도저히 안 걷었지. 하루가 안 걷었지. 근데 본길에 그냥 뚫렁이 들어서도 그냥 나오고 못 들어갈 수도 꿀꿀꿀꿀 나오고 그래갖고 이러고 안 걷다면 열이. 담양군에서도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지금 담양 농가나 뭐 다른 나주나 뭐 피해 많이 입으신 분들 위해서라도 그 특별재난지원금을 꼭 받을 수 있게끔 선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주택가 농경지 침수 등 천여 건의 3,000헥타르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시간 현재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낮 동안 더위가 이어지더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시 시작된 빗줄기는 순식간에 굵어졌고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또다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하루 만에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관측 일의 7월 1 강수량 급값 1위를 경신할 정도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많은 곳은 시간당 70mm에 달하는 매우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미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흑산도 지역에서는 150mm에 가까운 비가, 전남 도청이 위치한 무안 지역에서도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사이가 특히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많은 곳은 시간당 강수량 8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보됐는데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내린 비가 광주 지역 역대 최대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부터 하루 사이에 광주에 426.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1939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일강수량으로 1989년 7월 25일에 기록된 335.6mm에 비해서도 90mm가 넘는 강수량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도 76.2mm를 기록해 역대 3위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관광도시 여수에서 혼자 온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고 다그친 한 유명 맛집 주인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온라인에선 여수는 안 간다라는 관광 보이콧까지 벌어지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혼자 식사를 하던 여성에게 식당 주인이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아가씨만 하나 보는 거 아니거든, 우리 집에는. 저걸로 잡숴야 돼요. 여성은 2인분을 주문했고 온 지 20분밖에 안 됐다고 해명해봤지만 결국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먹고 있는데 빨리 먹어라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먹으면 체할 것 같더라고요. 혼밥하는 손님에게 구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소 불친절했다는 후기부터 폐업해야 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을 찾아가 보니 온라인 반응과는 다른 이웃들의 평가가 뒤따릅니다. 나를 평생에 밥을 줬어. 나 가일량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근데 어째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생전 그럴 사람도 아닌데. 식사하는 집이 이렇게 됐다는 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측은 그저 미안하다며 앞으로 언행을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의 전화가 막 오지. 그러자 미안하다 그래야지 어쩌고요. 나가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지. 나가 잘못한 거.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관광 1번지 여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혼자 온다고 해서 그런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은 우리나라 국내 관광객 말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년 세계 선박람회를 앞둔 여수시도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논란에 여수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충분한 식사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 박람회 대비해서 각 권역별, 예를 들어 봉산로 게장거리, 자수형 음식문화거리 이런 권역별, 지역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영업자들과 만나서 여수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영업 중단 등의 행정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친절 식당이 도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내 음식점 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흥학관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된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청년 항일운동과 사회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옛 흥학관에서 지난 100년의 숨결을 되살리는 음악극이 공연됩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젊은 국악인들과 재즈 음악인들의 연습이 한창인 이곳은 일제강점기 청년운동의 요람 흥학관이 있던 곳입니다. 1921년 광주의 부호 최명구 선생이 청년 교육을 위해 사제를 털어 지은 흥학관은 항일운동과 사회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1929년 학생 독립운동 기간엔 항쟁을 이끌었던 지휘부가 있던 곳입니다. 1960년대 말 건물이 철거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흥학관은 지난해 말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광주의 청년들이 독립운동, 민족운동, 사회운동을 했었던 총본산이 흥학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오늘 광주 정신의 텃밭이 되었던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서 민주화운동까지 100년을 이어온 흥학관의 숨결을 광주의 젊은 음악인들이 오라토리오에 담아 무대에 올립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공간이 개관이 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시민들에게 또 알릴 수 있고 의미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뜻깊은 공연을 기획하고 100년의 시간을 건너 과거와 현재가 마주보듯 이번 공연도 국악과 재즈가 어우러져 격동의 순간순간을 감각적인 음악으로 채웁니다. 광주 정신의 어찌 보면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사도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쓰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주된 음악 분야가 재즈인데 거기에 이제 국악적인 분위기와 함께 퓨전 스타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즈 오라토리오 흥학관은 오는 23일과 다음 달 20일 무료로 공연되고 흥학관의 역사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강연도 함께 마련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북구 신안교 일대 문제에 정부 차원의 관심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반복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시장은 회의 직후 5개 자치구 공직자 등과 지역 피해 상황 등을 재점검했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선제적인 대피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 지하수로 논란을 빚은 광주 광산구가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 관정의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전날 수안지구 생활용 관정 76개소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하남 산단을 비롯해 수안 장덕동 일대 지하수 관정 105개소에 사용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광산구는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후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관정을 폐공 조치할 예정이며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엔 사용 중지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